오늘 리뷰는 바로 일반판으로 발매한 메탈로보톤 뉴 건담 2026년 1월 24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루 2만엔, 국내에서는 24만원입니다. PG 얼리시드 뉴 건담이랑 발매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도 그 PG 이슈가 크다 보니까 저도 당장 리뷰해야지 보단 일단 PG부터 빨리 끝내야지 같은 느낌이었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냥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패키지 일단 이름이나 라벨 같은 경우는 뭐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색상 자체는 좀 신경 쓴 느낌. 포즈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원작에 있는 그 느낌의 포즈들로 그 공식 사진들을 꾸며놓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는 합금을 막 통으로 썼다라는 느낌보다는 주요 관절들 위주로만 사용을 했다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픈! 따단! 짜잔! 짠! 일단 블리스터는 3층 구조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펙트가 들어있는 블리스터가 작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본체랑 무장이고 사이에가 이제 보조 스탠드, 이펙트, 그 밑에가 액션 베이스 및 핀판넬용 지지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구성 전부 다 꺼내보았으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좀 이야기할 게 있다면 좌측에 있는 핀판넬 이펙트는 미리 좀 만들어놨습니다. 보면서 어떤 구조인지 이야기하도록 해요. 일단 교체용 손은 총 5종입니다. 주먹손은 미리 끼워져 있고요. 일단 기본 무장손이랑 꺾인 손목, 이 친구들은 이제 빔사벨용 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대신에 하나는 이제 수직으로 잡는 거고, 하나는 이제 손목 자체가 손등에서 보면 아래쪽이 깎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플 손이 한 세트, 이거 바주카랑 같이 쓸 수 있는 손이고, 편손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뉴건담의 빔 라이플 하면 또 요 검은색과 흰색의 투톤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는 색깔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레이가 추가됐습니다. 이 충신 중간 부분이랑 요 탄창 부분이랑 그 뒤에도 약간 프레임 노출처럼 해가지고 약간의 그레이 톤이 섞여 있다. 데칼 자체는 굉장히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살짝만 들어가 있는 정도네요. 하나 정도? 그래도 뒤쪽으로 이렇게 허리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 하이퍼 바주카! 역시 뭐 뉴건담 또는 암으로 하면 이 바주카죠. 연방의 마크가 이렇게 살짝 역시나 한 개 정도의 데칼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반대쪽에도 있긴 하네요. EF, SF. 그리고 포구의 센서 부분에 메탈릭 그린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검은색은 따로 도색된 게 아니라 그냥 마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흰색이랑 회색이 도색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회색 부분 포인트가 존재하고요. 손잡이는 당연히 접이식이고요. 그리고 바주카 포시는 요즘 다 그렇듯 슬라이드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센서도 메탈릭 그린 도색이 되어 있고, 바주카 탄도 빨간색으로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내부가 잘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백팩에 수납을 하기 위한 조인트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빔사벨! 이거는 이제 왼팔에다가 수납을 할 그 빔사벨입니다. 그래서 빔사벨 이펙트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매끈한 그냥 클리어 핑크로 되어 있는 그런 빔사벨이죠. 뭐 자루 디자인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형식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오는 게 롱 빔사벨. 이게 백팩에 수납될 빔사벨인데 가드 부분이 회색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빔사벨 모양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빔 파츠 한번 끼워보면 고출력인 롱 빔사벨답게 빔 이펙트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네요. 이게 빔 파츠에 끼우는 부분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 잘 보면서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면 이런 느낌. 빔 이펙트 자체가 막 빔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그냥 칼날처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울퉁불퉁하니 굉장히 보기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펙트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위쪽, 아래쪽은 추가 이펙트는 없고 위쪽에만 있어요. 먼저 짧은 이펙트. 짜잔! 이건 뭐냐? 아이들링 이펙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할 때는 이제 출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큰 칼날이 나오지만 일단은 가동만 시켜놨다. 그러니까 아직 뭐 사용하지 않고 일단 전원만 켜놓은 듯한 느낌이 이 아이들링인 거죠.
그 쉽게 말하면은 약간 절전 모드 같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만 칼날이 커지는 그런 고출력으로 바뀌는 상태인 거죠. 뭐 그 재간도 이런 거 쓰고 다 쓰죠, 나중 가면. 그리고 완전히 고출력 상태, 이제 휘둘렀을 때의 이펙트입니다. 이게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해요. 무슨 저는 뭐 버전 아니메 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펙트가 화려합니다. 아까 봤던 기본 이펙트랑 사이즈나 두께부터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훨씬 커서 이게 꽤나 볼만하네요. 자, 다음은 뉴건담의 쉴드입니다. 실루엣 자체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실루엣의 뉴건담 쉴드고요. 옆쪽으로 회색깔의 포인트가 두 군데 이렇게 살짝 있는 정도고, 끝부분에부터 해서 여기 패널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매끈하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끝부분 잘 보면은 빔 캐논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 위가 살짝 회색인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살짝. 그리고 중간에 데칼 보이면서 덕트가 노출되어 있고, 위에는 유니콘 머리가 있는 아무로 마크인데, 이 유니콘 머리가 좀 더 둥글둥글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유니콘 아무로 마크가 미묘하게 제품마다 다른 거 아세요? 살짝씩? 예를 들면 지금 메탈로보톤의 아무로 마크는 지금 왼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기준 이 왼쪽이 너무 위로 올라와 있다고 해야 되나? 유니콘 마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앞부분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연방에 EF, SF와 이제 덕트의 노출 정도 되어 있고, 내부는 역시나 프레임 디테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미사일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탈착은 따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백팩입니다. 웬일로 백팩이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뭐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뉴건담의 백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백팩에 있는 기본 검은색 역시 막 도색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냥 일반 파츠 위에 마감만 해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위쪽으로 핀 판넬 연결부 C형 파츠 그 옆에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고, 근데 이건 골드보다 옐로에 가깝지 않나? 본체 보면서 이야기 더 해보죠. 그리고 오른쪽에 빔사벨 수납부 역시 도색은 노란색 쪽만. 그리고 중간에 흰색 파츠 역시 이거는 도색이 아닙니다. 데칼이 좀 붙어있긴 한데 백팩 본체 자체의 검은색과 흰색은 도색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버니어 자체는 도색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메탈 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부에 노란 색깔 컬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본체 연결 자체는 클립형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돌기가 위아래로 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스탠드, 베이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베이스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탈로보톤의 그것이고요. 디자인만 여기에 음박으로 RX93, 건담, 유니콘 마크, 그리고 뉴건담의 머리, 옆모습, 음박이라서 반짝반짝 이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스탠드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탈로보톤의 그것이고, 조인트가 이제 다리 사이에 골반 자체에 끼울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스탠드도 있습니다. 뭐 핀 판넬이나 아니면은 뭐 무거운 걸 들었다 할 때 쓸 그런 보조 스탠드인데, 뭐 대단히 특별히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보다. 다음은 핀 판넬 6개와 그 외에 디스플레이 옵션 파츠입니다. 일단 핀 판넬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똑같은 거 곱하기 6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보도록 합시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핀 판넬입니다. 내부의 디테일도 그렇고 겉부분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투톤 컬러 포인트가 존재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끝부분에도 약간의 돌출되어 있는 검은 색깔 돌기 같은 게 존재한다거나, 뭐 빨간색의 데칼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백팩에 연결하기 위한 이런 안쪽으로 파여 있는 공간도 있고, 중간 부분에 메탈릭 옐로우, 메탈릭 골드로 되어 있는 노란 색깔 포인트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핀 판넬이 위아래가 똑같아요. 똑같은 파츠 쓰고 있어요. 대신에 좌우 대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구멍이면 반대쪽도 구멍이에요. 근데 아래쪽이 조인트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조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본체에 연결할 때는 이 조인트가 본체 바깥쪽으로 가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이러면은 더블 핀 판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간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중 관절로 깔끔하게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느 쪽으로 접든 잘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체 왼쪽에다가 장착을 할 거니까 조인트는 그거에 맞춰서 바깥을 보게끔 해줘야겠죠. 안쪽에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C형 파츠로 되어 있는데 뭐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할 때는
끼우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조인트랑 딱 갖다 댔을 때 수평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수평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조인트 꺼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또 한 칸 올라가죠. 그때는 위치를 내려서 아래쪽에 껴주면 되겠고요. 또 3, 4번이 수평이죠. 수평으로 연결을 하고 또 조인트 꺼내서 5번은 이제 한 칸 위 또 꺼내고 6번도 한 칸 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층에 맞춰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랑 6번 남기고 아래쪽을 다 접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핀판넬 연결 완료. 근데 이제 연결을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3개만 해가지고 뒤집는 거죠. 오른쪽으로 조인트가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원래는 아래에 있었던 조인트를 꺼낸 다음 끼우면 되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더블 핀판넬도 쉽게 가능하지만 이제 오른쪽에는 핀판넬을 끼울 데가 없어요. 아까 백팩 보면은 무조건 이제 빔사벨과 핀판넬 이렇게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더블 핀판넬을 끼우기 힘들죠. 이 제품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어깨 뒤로 6개 연결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원래 핀판넬 자체가 약간 망토처럼 왼쪽 어깨를 살포시 감싸는 듯한 이런 좀 출렁이는? 이라고 해야 되나? 물결치는? 이런 형태긴 한데 뭐 그래도 메탈로보토는 참 다행인 게 뭐냐면은 짠 혹시나 흔들리는 게 싫다! 나는 그냥 핀판넬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보조 서포트 파츠라고 할까요? 이 매뉴얼에도 핀판넬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가운데 노란색 구멍들에다 맞춰가지고 끼워주면은 흔들림 없이 아주 편안하게 아예 이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더라고요. 막말로 조인트를 끼우지 않고 그냥 이 서포트에만 끼우는 걸로도 얼추 고정이 된다. 애초에 서포트 자체가 막 엄청 타이트하긴 아니지만은 딱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핀판넬 전개 이펙트! 아예 백팩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가 있고요. 이 어댑터에 요 조인트,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조인트를 연결을 하고 끝부분에 부스터 이펙트가 달려있는 형태로 이건 또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다면은 내보면 이 이펙트만 제거할 수 있어요. 이 이펙트 내부가 비어있는 건데 이 비어있는 걸 볼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끔 핀판넬 연결 조인트를 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이도 끼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이펙트 있는 게 더 멋지긴 하니까. 그래서 핀판넬을 이렇게 90도 해가지고 형태를 잡아주고 요 조인트에다가 아까 서포트 끼운 데를 그대로 다시 끼워주기만 하면은 연결이 완료됩니다. 뭐 기본 조인트도 그렇지만은 이펙트를 끼운 조인트에도 편안하게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이 각각 볼 조인트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핀판넬을 상계시켜 놓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백팩에 연결하는 게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게 본체의 백팩을 연결시켜 놓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다? 이 안쪽에 있는 흰색 파츠를 2개 다 빼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한번 뺐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손으로 좀 되는데 다시 끼워놓고 보면은 안쪽에 돌기가 하나 보이죠? 하얀 돌기. 이거를 기준으로 빼줘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땐 이게 생각보다 잘 손에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일단 잘 이제 뺐으니까 한 번은 작업하고 나면 좀 편해져요. 한 번은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인트의 모양이 또 있거든요. 약간 열쇠구멍 모양처럼 맞춰서 어댑터를 끼워주면은 일단 바주카가 있는 상태에서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팩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처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본체 자체 관절 강도도 적당하고요. 무엇보다 이 핀판넬이 가벼워요. 디테일은 가능한 일단 이 스케일에서 할 수 있는 디테일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도 가벼운 거라 간단하게 무게를 좀 재보면 저울 가지고 와서 스위치 온 하고 재보면 짠 하나에 5g입니다. 5g. 근데 이 5g은 뭐랑 같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건프라 옵션 핀판넬 있죠? 엔트리 그레이드에 썼던 거. 얘가 5g이에요. 얘는 지금 흰색도 도색되어 있고 금색도 도색되어 있고 그런데 무게가 엔트리 그레이드랑 같아요. 얘랑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절이 버티겠더라고요. 자, 그럼 뉴건담 본체 살펴봐야겠지만은 아직 완성 상태가 아니잖아요. 백팩도 없고. 그럼 완성 먼저 시켜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왼팔에 검은색 외장을 위로 슬라이드 해주면은 조인트가 살짝 밖으로 빠집니다. 여기다가 빔사벨 자루를
잘 수납을 해주고 다시 내리면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백팩에다가 롱 빔사벨을 수납해주면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 등으로 가서 잘 끼워줍니다. 짠! 뉴건담 본체 완성! 자, 그럼 완성했으니 뉴건담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메탈로보톤 굳이 따지면 약 144분의 1 스케일이나 거기에 이제 합금 프레임 여기저기 사용을 해서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프로포션도 또 프라모델이나 이쪽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뭐 이번에도 곧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프로포션에서 발이 좀 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어울린다. 어색한 건 딱히 없다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머리까지가 약 15.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뉴건담은 뉴건담이네요. 이게 카메라 살짝 지금 높였고 그리고 살짝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잘생겼니? 역시 뉴건담은 뉴건담인가? 뭐 아무튼 메탈로보톤 뉴건담 얼굴은 유독 이제 다른 뉴건담들보다도 좀 날카롭게 조형됐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눈매가 살짝 이렇게 수평보다는 오히려 좀 날카롭게 V자처럼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샤프하면서도 적당히 둥글게 생긴 머리가 좀 인상적이네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안테나 같은 경우는 메탈릭 골드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잘 보면 60mm 발칸 같은 경우도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뒤에 바로 도색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덕트들 그리고 눈 아이라인들 이런 부분에 검은색들도 도색 잘 되어 있고 페이스 슬릿에 제대로 3줄짜리 페이스 슬릿 잘 되어 있고요. 눈은 메탈릭 그린 도색 잘 되어 있고 뭐 대단히 삐져나간 거 없이 뭐 깔끔하게 잘 된 것 같네요. 뒤통수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빼놓지 않은 디테일이 하나 있다면은 요 발칸의 탄피 배출구 요런 디테일은 잘 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몸통에도 보면은 덕트 위쪽으로 흰 색깔 데칼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왼쪽 흉부 위에 메탈릭 그린으로 된 센서 그리고 오른쪽 흉부 위쪽은 이제 날개처럼 생긴 안테나가 돋아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흉부 데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른쪽 흉부에 RX93이라든가 그리고 양옆으로는 뭐 코우션 마킹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흉부 덕트도 잘 되어 있고요. 콕피트 해치 빨간색 부분은 파츠 분할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옆구리의 흰색 같은 경우도 이제 흉부에 맞닿는 부분이 회색이더라고요. 저기가 그레이고 나머지 옆구리 라인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뉴건담의 어깨인데 왼쪽 어깨에는 아무로의 마크 그리고 라인 마킹들 이것저것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가 연방군 그리고 론도벨의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라인 마킹 같은 경우는 앞쪽에만 있고요. 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운데 프레임 노출 같은 저런 건메탈 도색 포인트들도 있고요. 어깨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들도 뭐 메탈릭 골드라든가 안쪽엔 건메탈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꺼냈을 때는 팔 상박 어깨에 맞닿는 부분에 회색깔의 라인 마킹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관절 부위에 합금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합금이 완전히 티나는 그런 모습이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회색깔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외장 투톤이라든가 살짝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이라든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쪽은 팔꿈치 쪽에도 살짝 프레임 노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면은 검은색의 손목 라인 쪽도 잘 표현되어 있죠. 빨간색의 코우션 마킹도 보이고요. 왼팔은 팔꿈치까지는 동일합니다. 합금 파츠 쓰는 부분이나 이런 거 똑같고 하박도 정면에서 보면은 똑같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팔꿈치에 빔사벨 수납부가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아래쪽은 또 메탈릭 골드로 도색 잘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검은 색깔 파츠 빔사벨 수납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뭐 조형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관부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살짝 이제 회색 포인트도 있고요. 뭐 V자는 금색 도색이고 스커트 앞쪽에 에너하임의 마킹도 살짝 작게 보이고요. 반대쪽은 론도벨이네요. 그 외에 코우션 마킹들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덕트 바로 아래쪽이 회색이더라고요. 살짝 투톤, 끝부분 살짝 투톤.
그리고 의외로 사이드 스커트 색깔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 아래쪽까지 다 이제 노란색 처리, 그러니까 이쪽은 메탈릭 골드 도색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쪽 스커트는 위에 빨간색인 거는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덕트가 이제 금색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뭐 백팩이야 아까 구성에서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 뉴건담 특유의 이런 스러스터 디테일이나 살짝씩 저런 동그란 디테일이나 보이는 것들, 이런 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지금 스커트 미리 들쳐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합금을 크게 쓰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죠. 고관절 자체도 잘 보면 약간의 디테일이 있는 형태의 합금 파츠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허벅지도 뒤쪽은 살짝 곡선으로 뒤로 빠지게 되어 있고 뭐 간단한 디테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 관절 역시 크게 통 합금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러면서도 뉴건담 특유의 그런 디테일들은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무릎 외장도 끝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빨간색의 이런 코오션 데칼 무릎부터 발목까지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종아리 쪽으로 가보면은 확실히 옆에서 봤을 때 매끈하게 보이는 이런 무릎 외장, 그리고 종아리로 내려가서 검은색에는 패널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요거 왠지 이 틈새가 굉장히 수상한데 요거를 요렇게 벗겨보면 어라! 내부 프레임 노출이라고 쓰고 딱 봐도 헤비에폰 시스템 장착부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아리 덕트 자체도 앞쪽이랑 옆쪽이랑 다 이런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들도 있고요. 뒤로 가면은 이제 스러스터 역시 약간 가동시켜서 내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플랩 자체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목도 앵클 가드 뒤쪽만 회색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독특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전체적인 라인 자체는 내가 아는 그 뉴건담의 특유의 그 라인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발도 보면은 아예 다 검은색이 아니라 중간에 건메탈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약간의 포인트가 더 들어가 있다 랑 발목 관절이 아예 또 내부가 합금으로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 발등에도 색깔 다르게 들어간 부분도 조금씩 보이고, 발바닥 자체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건담 느낌 나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쪽은 볼 조인트 연결이거든요. 돌릴 때 근데 요 목 주변 외장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만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래쪽에 또 앞으로 쭉 빠져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활용을 해주면 좀 그래도 편안하게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개를 들고 숙이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역시나 관절이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 연결이기 때문에 들고 돌리는 것도 편안하죠. 어깨 외장도 이렇게 별도 가동을 하고요. 팔 바깥쪽으로 크게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들고 보면 안쪽에 합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크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팔꿈치가 중간만 합금이고요. 연결되어 있는 위아래는 합금을 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은 이중 볼관절로 움직여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회전은 기본 축 대신에 요 옆구리 맞닿는 딱 이 외장들이 스커트에 간섭이 좀 생기니까 움직일 때는 조심조심 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우 스윙이 또 허리 부분에서 옆구리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상체를 뒤로 넘기는 거 역시 이 중간 부분에서 해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숙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숙이는 게 이게 전부냐 할 수 있는데, 잘 만져보면 이 흉부에 검은색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등 쪽이 살짝 들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움직여보면은 그래도 흉부를 숙이는 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꽤나 빡빡한 형태이기 때문에 힘 잘못 주면 백팩이 튕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일단은 스커트들 움직여보면은 크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합금 프레임이 앞으로 쭉 축까지 이동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다리 편안하게 들어 올려지는데 스커트 엄청 많이 들어집니다. 덕분에 다리 90도 이상 들어지면서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게 움직여지죠. 그리고 당연히 허벅지 회전축 편안하게 움직이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삼중관절입니다.
움직이는 거 잘 보면 중간 관절 먼저 움직이다가 위에서 따라오다가 다 움직이니까 아래쪽 관절이 종아리랑 연동돼서 움직여줍니다. 덕분에 거의 완전히 그대로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하면은 여기 지금 관절끼리 맞닿은 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자연스럽죠. 다른 외장 슬라이드 딱히 없이 종아리 정도만 연동되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발목은 잘 봐야 되는데 볼 조인트들의 연결입니다. 위에 볼 조인트, 아래 볼 조인트, 발목을 뭐 펼치고 접는 게 축입니다. 그래서 발목 돌아가는 부분이 볼 조인트 두 개가 같이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꽤나 많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을 때는 이 밑에 있는 볼 조인트 지금 사선으로 꽂혀 있는데 대각선 요게 잘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발목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축을 통해서 발목을 쭉 뻗어주거나 아니면은 굽힐 때 축이 가동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아래쪽 관절까지 다 써가지고 꽤나 많이 굽혀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발가락까지. 그래서 뭐 무릎 꿇기 정도는 굉장히 멋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 장비하는 것 중에 쉴드는 조금 이야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립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왼쪽 팔뚝 바깥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떨어져요. 끼워질 때만 해도 찰칵 하면서 소리가 나니까 튼튼한가 보다 하는데 생각보다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쉴드를 옆에다 장착한 것 같은 형태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팔 옆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펼쳐지기만 한 거여가지고 직접 보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옆으로 옮기는 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액션 취할 때 각도 변경용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바주카는 그냥 등 중앙에 끼우기만 하면 되고 핀판대는 그냥 C형 파츠 끼우기만 하면 되고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뉴 건담! 빈판넬까지 전부 다 장비하고 세워봤습니다. 역시 뉴 건담은 이래야지. 전시대 무장 완전 무장했을 때 요 멋이 있어야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메탈 로보톤인 만큼 스케일이 엄청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핸들링하기도 훨씬 쉽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봐야겠죠? 자, 바로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요즘 유건담들 가동들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과거 HG UC나 MG 구판이나 이럴 땐 할 수 없었던 포즈들 요즘은 피규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포즈는 사실 예전 로보톤 유건담 때부터 쭉 됐기 때문에 이런 액션에서의 만족도는 예전부터 조금씩은 있긴 했죠. 근데 그 만족도가 RG에서 정점을 찍고 메탈 로보톤은 좀 더 그 원본 디자인에서 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네요. 그리고 메탈 로보톤이 근본 포즈들로 공식 사진을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뉴건담 하면 기억에 남는 그 근본 포즈 첫 등장 포즈 한번 딱 만들어봤습니다. 샤아가 온다는 거 듣고서 부스트 배드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전장에 참가하려던 때죠. 멀리서 사격을 했는데 레슨이 한포 사격인 걸로 오해를 할 정도의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캐터펄트 사출 포즈, 살짝 엉거주춤한 것 같지만 사출 직전의 포즈죠. 그리고 이 포즈의 바리에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우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라이플 살짝 당겨잡은 이 포즈, 바로 구판 프라모델 박스 아트입니다. 그 일러스트 진짜 멋있거든요. 이게 공식 사진에도 안 그래도 딱 이 포즈가 있길래 바로 한번 해봤죠. 그리고 또 다른 포즈 빔사벨 액션입니다. 근데 뭐 왜 이렇게 심플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역시 근본 포즈. 이게 포스터 일러스트였나 어디에서 있었던 그 일러스트인데 핀판넬이 없는 게 또 특징이기도 했죠. 그 외에 사자비랑 싸울 때 빔사벨을 휘두르던 포즈도 한번 해봤고요. 이 다음 이어지는 게 다가오는 사자비를 향해 이렇게 빔사벨을 크게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이 다음에 나온 게 그건가? 이제 위아래에서 크로스하면서 이제 골반 찢던 거? 그리고 엑시즈 주변에서 사자비랑 1대1로 싸우다가 전함한 적을 발견하고 빔라이플 연사로 다 격침시키던 그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완전 부장 상태로 전장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 역시나 빔라이플 연사로 막 이제 주변을 처리하던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이건 그냥 뭐 멋있어서 한번 해본 포즈인데 이제 왼손으로 바주카 들고 사격하는 포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핀 판넬 3개를 전개하고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봤는데 요런 것도 상당히 멋지죠. 예, 공식 사진에 있는 포즈를 좀 참고했는데 근데 3개만 딱 전개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치만 역시 완전 전개 한번 해봐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라 핀 판넬 하는 것처럼 포즈 잡고 6개의 핀 판넬을 전부 다 전개한 상태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로보톤 뉴 건담 리뷰를 해봤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잘 나왔습니다. 꽤나 괜찮고요. 특히나 관절들도 전체적으로 되게 튼튼해가지고 핀 판넬의 6개 무게 애초에 얼마 나가지도 않지만은 잘 버텨주는 데다가 저는 좀 걱정했던 게 핀 판넬 6개를 완전 전개하고서 지금 고정한 게 백팩이잖아요. 근데 스탠드는 다리에, 그러니까 골반이죠. 골반에 끼우다 보니까 허리가 뒤로 처지거나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겠어 했는데 관절 튼튼하고 핀 판넬은 가볍고 잘 버텨주고 뭐 어렵지 않게 포즈 취할 수 있어서 그건 참 좋았고요. 조형도 확실히 얼굴이 살짝 좀 사납다, 날카롭다 막 이런 것만 빼면은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소체 자체 조형이나 뭐 적당한 합금량 이런 거 잘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만족도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네, 별로도 아니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깨 위쪽이나 뭐 발등에도 스크래치가 조금 있었는데 뭐 스트레스 그만 받고 그냥 대충 넘기기로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때 항상 불량 체크랑 이런 거 꼭 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과거 뉴건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메탈로보톤 하인 뉴건담도 그래요. 핀 판넬 자체에 빔 이펙트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 메탈로보톤 뉴건담에는 그게 없이 그냥 이 부스트 이펙트만 있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정도. 네. 뭐 그것만 제외하면은 특히나 빔사벨 이펙트가 진짜 멋있거든요. 뭐 저런 부분에서의 포즈 취하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